반갑습니다.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앞에 적어놨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보겠다? 인수분해. 우리 바로 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거 잘 할 수 있어야 이제 이걸 풀 수 있을 거고요. 복잡한 걸 풀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한 인수분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야 돼요. 어떤 두 값을 곱해서 0이다 라고 하면은 두 개 곱했는데 0이야.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려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일 수도 있겠죠. 또는 무엇일 수도 있어? A가 0이고 B도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 표현을 사실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또는 이라는 얘기로. 두 개 곱해가지고 0이다 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A가 0이던가 또는 누가 0이다? B가 0이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나중에 표현할 때는 항상 이런 꼴로 얘기를 해줄 건데, 됐니?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건데, 얘를 어디다 적용을 하냐? 잘 봐. x-1, x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쌤이 식을 적어봤어요. 요거 여러분들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나요? 좌변을 전개해 봤을 때 x에 대한 2차식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고, 얘가 어떤 두 괄호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네. 그럼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돼야 되겠고, 두 개 곱해서 0이려면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었던 요 표현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적을게요. 무엇이냐? 얘가 무엇이던가 얘도 무엇이던가 이걸 만족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얘기는 해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만족하는 x값을 딱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써야 되겠죠. x가 무엇이던가 1이던가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처음 개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 문장 두 번째 줄을 적은 거지, 다음부터는 요거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고요. 여러분들 바로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무엇이냐? 이렇게 곱해져 있다면 쉽게 방정식을 풀 수 있겠구나.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는 이렇게 인수분해된 것들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쭉 열거된 애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애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자, 이런 식이 나왔어. 이 2차 방정식을 풀래.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해를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즉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되겠니? 좌변을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크로스 공식 쓰는 건 알고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은 이제 가뿐하게 할 수 있죠? 식을 고쳐보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돼요. 요걸 0 되게 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요걸 0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해를 적을 때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또는 안 적고 콤마를 적잖아. 그럼 문제에서 틀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틀렸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귀찮아도 콤마 이걸로 찍지 마시고요. 또는 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실컷 잘 풀어놓고 콤마 찍어서 다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예도 한번 보도록 하자. 2x제곱 플러스
3x는 0.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 놈도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 내가 뭐라고 했니? 먹는 거. 그렇지, 공통인수입니다. 공통인수. 우리는 공통인수 묶기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x로 묶어보자. 2x 플러스 얼마? 은 0.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것도 한 덩어리야. 그 다음에 괄호라는 덩어리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던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언더스탠드? 아우, 발음 너무 저질이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해를 얘기할 때는 얘가 0 되는 값, 그 얘가 0 되는 값은 그냥 얼마니? 0이야. 또는 자,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3. 1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감이 안 오면 조금 슬슬 풀어가면서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금방 쓸 수 있으니까. 정리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요 기본적인 내용에 의해서 해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었고, 인수분해 하는 게 우선이겠죠? 연습은 조금 이따가 해보겠고요. 개념을 먼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 가도록 합시다. 개념을 바로 살펴볼게요. 2차 방정식에 무슨 근이라고 주어졌습니까? 중근이라고 적혀져 있죠? 중복된 근이라는 얘기인 건데, 봐봐요. 쌤이 얘를 바로 한번 적어볼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다 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처럼 인수분해 해서 근을 구하면 되겠네요?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식이 된다라는 거 보입니까? 완전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 x-3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는요, 지금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x-3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2번 곱해진 거예요. 그럼 근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x는 얼마? 3 또는 x는 얼마? 3.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서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는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혀진단 말이야. 수학하는 사람들 2번 적는 거 안 좋아해요. 같은 걸. 해서 그냥 어차피 똑같은 3이니까 x는 3이라고 적을 거고, 대신 뒤에다가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진짜요? 쌤 이게 더 귀찮은데요? 이러지 마세요. 자, 해서 중복된 근 한 번만 적고 뒤에 무엇이라고 쓰겠다? 중근이라고 쓰겠다. 진짜 시험에서 저렇게 해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이 요거 재활용 한 번만 할게요. 중근을 가질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여러분 앞쪽에서 했던 거랑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완전 제곱식 할 때. 잘 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이제 볼 건데, 방금 전에 했던 이 식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식이 됐었죠?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됐어.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항상 식의 꼴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는 0꼴로 표현이 돼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혹시 기억하나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여기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뭘 만족을 해야 됐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입니다. 1일 때는 여기 x의 개수 있죠?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누구랑 같아야 됐었니? 상수항이랑 같아야 됐었어요. 여러분 쌤 강의를 봤으면
쌤이 원래 필기 잘 안 시키는데 이 내용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x의 개수를 반에서 제곱한 것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상수함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만족을 하면 돼요. 이제는요, x제곱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칠판 한번 볼까?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게 있다라고 칠게요. 얘가 중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제곱식은 0꼴이 돼야 됐었고요.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최고차항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이걸 만족하면 됐었거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뭐로 만들어야 돼? 먼저 1로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들 수 있죠? 만들어 봅시다.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k는 얼마?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뭘 만족을 하면 되냐? 여기 있는 x의 개수 있죠? 요거의 반의 제곱이 누구랑 같으면 된다? 상수함과 같으면 된다. 요거 반땡 해주면 얼마야? 1이고요. 1의 제곱이 상수항 3분의 k랑 같으면 되니까 k는 얼마? 3.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여러분들 이 중근을 가질 조건 요거 여기 단원에서 요 내용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음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근해 공식이라는 거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구하는 방법이 나와집니다. 어쨌든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필기를 좀 해놔 주시고요. 지금부터 쌤이랑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109페이지 문제 살펴봅시다. 109페이지에 1-1번은 좀 생략하고요. 2-1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배운 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거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하도록 하자. x로 무엇 해주면 될까? 묶어줘야 돼요. 나누면 안 됩니다. 변수로 나누면 안 돼.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인수분해 할 거니까 크로스 공식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타내주고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2 x-3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x값은 2 또는 x는 3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바로 갈게요. 1, 3. 자, 잘 찍어봐요. 얼마입니까? 3, 4. 오, 좀 찍는데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x-3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와질 거고요. 요거 0 되게 하는 x값은 3 이고요. 여기 0 되게 하는 x값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4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항시켜야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 1, 2 자, 잘 생각해봐. 얼마? 4, 3 오케이.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마이너스 이쪽에다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인수분해 하잖아요, 우리. 됐습니까? 그러면 x값은 얼마? 4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좋습니다. 정리 이따가 한번 해보겠고요. 바로 뒤쪽 110페이지에 3-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쿡쿡쿡
가보도록 하자고. 완전 제곱식, 오케이? x-5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뭡니까? 5가 되겠고 중근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쌤 얘는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의 묘미가 양변을 똑같이 곱하고 더하고 뭐 빼고 나눠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변을 몇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눠도 상관없어. 3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겠죠? 그럼 근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의 중근이 나와집니다. 세 번째,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요? 조금 애매하다면 크로스 공식을 써도 돼요. 2x, 2x,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애매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크로스 공식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고쳐 쓰자.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겠고, 그럼 근이 어떻게 나와? x는 2분의 1이고 무슨 근? 중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4번. 얘는 바로 느낌 와. x 마이너스 7의 제곱은 0. 그럼 x는 얼마? 7이 되겠고 역시 중근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본 예제 4-1번은요. 중근을 갖기 위해서 k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에 있는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되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아까 잠깐 봤었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됐니?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둘 다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니? 1이야. 이때 여기 있는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k랑 같아야 됐었죠. 그럼 풀어보자. 요거 반에 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6을 제곱한 것이 누가 돼야 돼? k랑 같아야 되겠죠. k 값은 얼마? 36.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역시 위에 거랑 거의 똑같아. k 값의 반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k를 반 해줘서 제곱한 게 9다? 요거는 좀 풀어야 되겠다, 그치? 4분의 k제곱이 9가 돼야 되겠고 k제곱이 36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k값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입니까? 뿔마 6, 두 개가 다 되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 정리해주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1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단순해요. 다른 건 없고 2차 방정식 몇 개 주어져 있죠? 2개 주어져 있는데 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딴 거 없어. 그냥 좀 귀찮은 거지. 요거 해를 구해주고 해를 구해줘서 공통인 거 찾아주면 돼. 좀 루즈하겠죠? 바로 시작한다. 1, 5, 마이너스는 어디? 그렇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는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이렇게 구해내지겠고요. 자, 요거 이 상황에서 바로 조금 고쳐볼게요. 넘겨주면 여기 부호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한다. 1, 2, 1, 3에 마이너스가 위에 가야 되겠죠? 되겠니? 식을 다시 적어보면 x-1
2x 플러스 3은 0. 뭐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은데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x는 1.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교재 112페이지의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조금 비어있는 문자가 있죠? 곳이 있죠? x의 개수가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기를 미지수로 줬는데 해는 하나 알려줬어. 3이라고. 그리고 다른 해는 또 b라고 잡아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X3을 대입해요. 그렇지. 해가 3이 하나가 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고 나선 어떻게 하냐?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확실하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b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주고 풀어가주면 되겠지? 풀어갑시다. 1, 3, 마이너스 주고 여러분들 나중에 적응하면 이렇게만 쓰고도 답이 나오긴 해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번 다 적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이렇게 나와지니까 아까 전에 3이라고 했던 해 빼고 b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요. 요게 b니까 문제에서 a 플러스 뭘 구하라고 했죠? b를 구하라고 했어. a 플러스 b는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풀어볼게요. 또 있어. 네. 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여기 방정식에 두 근이 있을 거야. 두 근 중에서 양수인 근이 요 방정식의 해래요. 뭐 딴 거 할 거 없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 풀어서 양수근 찾은 다음에 여기다 무엇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조금 스피드 있게 한번 가봅시다. 1, 3, 얼마? 2,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5는 0이니까 x 값은 뭐 또는 뭐? 또는 마이너스 3분. 이렇게 나와지겠죠? 양수근이라고 했으니까 2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x 값에 뭘 대입한다? 2를 대입을 한다. 해를 대입한 거니까 성립을 해야 될 거고요. 요거 풀어봅시다. 요렇게까지 풀 수는 있죠? 1차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a 값은 3 풀어낼 수 있겠죠.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문제는 좀 출제율이 제법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살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조금 어설프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인데 중근 m을 갖는데 중근 m.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 모든 항을 좌변 이항시켰을 때 좌변에 있던 식이 무슨 식이 되어야 됐었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됐었어.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뭐랑 같아야 됐었어? 상수항이랑 같아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접근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a 플러스 7은 0. 그러면 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제곱 됐니? 얘가 a 플러스 7과 같아야 돼. 여기가 9죠? 그럼 7이랑 얼마 더 해야 되니? 2니까 a 값은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중근 m 값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럼 봐주세요. 여기 a 값에 2를 집어넣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와질 거고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얼마 나와? 3 충분히 나와지겠네. 이해한 거 맞지? 그러면 m 값은 얼마다? 3이다. a 값은 2였다.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답은 얼마예요? 5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이용한 것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에 했던 이런 유형들은 또 시험에 제법 나와지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